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국가유공자들 전체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의 종류가 8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는데 그 8개 항목의 국가유공자 각 명칭은 다르지만 성질과 명칭은 다르지만 8개가 국가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지금 발의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계지원금을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개의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약간의 그 차등, 물론 이번도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생계지원금을 지급을 위해서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만약에 이 내용이 해당이 되거나 잘 모르시면 제가 보훈처 담당 과의 전화번호를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잘 모르면 상담도 받고 해서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에 앞서서 저희 방송에 구독 회원이 아니시면 구독 빨간 글씨로 된 2자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께도 유익한 정보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방송에 들어갑니다. 생계지원금 지금도 소극적이지만 지금도 일부를 그러니까 전 국가유공자 전체를 향해서 뭐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 그 일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좀 확대해서 전체 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와 있듯이 어, 독립유공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고엽제 환자에 관한 5.18 민주, 특수임무, 제대군인까지 이 8개 항목의 국가유공자 총칭이 다 모두 다 포함되는데 물론 내용은 일률적이진 않고 약간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어디가 차이 나는지 이 내용은 여기다 그 화면에 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기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고 해당되는 분야를 우리는 이 정도 받는구나 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을 할 때 정말 많은 노력, 이 지금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공평하게 그러니까 형평에 치우치지 않고 가능한 한 공평한 쪽으로 이 생활지원금을 지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생생하게 이게 잘 눈에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은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 통칭 전체 국가유공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그리고 또 현 세대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우리 수혜자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겨우 뭐 법규에 따라서 정해지면 정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대로 가고 뭐 이런 소극적인 이제 행정을 벗어나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에 동참하는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훈처에서는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준 고시를 여러분의 유리한 방향으로 일부 개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전부 이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정수당하고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요양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생계지원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거기에 따지면은 생활조정수당하고 교육수당 그리고 요양지원.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와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독립유공자는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요양지원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급을 하려고 지금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수당 그리고 요양지원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보상 대상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과 교육수당 제가 지금 명명한 내용만 생계지원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생계지원금만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생계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 유공자에게는 여기도 역시 교육지원과 요양지원이라고 생계지원금 이렇게 나가고요.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여기도 역시 교육지원과 요양지원 그리고 생계지원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번에 원래는 이 부분이 좀 소외돼서 좀 빠졌던 부분. 왜냐하면 제대군인은 통상적으로 나온 것이 개인적으로 국가에 유공을 한 건 아니죠. 이제 국가에 장기간 복무했다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희생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는 생계지원금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지원 기준을 또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에게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좀 다시 추가로 별도로 아마 항목을 정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지나간 얘기로 읽었죠.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과 요양지원과 생계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가 나가는데 뭉뚱그려서 세 가지가 다 나간 대상자가 있고 어떤 곳은 두 가지만 이렇게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국가의 공헌을 위해서 그 공헌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별도로 우리 보훈처에서 기준을 세워놓고 이분들은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역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훈 보상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법률이 발생한 지 그러니까 법률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지원 이런 것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교육은 아직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 교육은 해당자가 별로 많지 않고 해서 아마 이렇게 제외를 시킨 것으로 봅니다.
이제 물론 이게 몇 년 지나면은 다시 그게 회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육 지원과 요양 지원, 그다음에 생계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이제 국가용자 대상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이 있다는 거. 그러나 생계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개의 8종류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개별,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여러분께 이 법률을 개정할 때는 적용을 해서 여러분께 혜택을 주기 시작할 때는 항상 개별법을 중심으로 항상 이렇게 따로따로 개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고시에는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의 기준 고시이기 때문에 이는 전체를 다 8개의 항목, 그러니까 국가용자 8개 종류의 국가용자 모두에게 똑같은 한 번에, 그러니까 기준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이 모두가 8개 항목의 국가용자들이 혜택을 같이 받는 것으로, 개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개별 법률대로 개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하기도 하고,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개정을 하고, 또 개별법에 이제 개별법도 또 어떤 쪽은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모든가 다 그 개별법의 법률이냐 아니면 시행령인가 시행규칙인가에 따라서 그 취급하는, 그러니까 개정하는 그 부서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는 각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고시는 한 번에 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률이 아니라 고시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이렇게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기준 고시를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제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여러분에게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도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는 좀 여유롭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우리 그 국가유공자들께서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들이 희생이 돼서 정상적인 일반인들과의 같은 취업이나 아니면 같은 생산적인 노력을, 아니면은 모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의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하더라도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로 능력이랄지 아니면 업무 능력 아니면은 기타 등등으로 봐서 이거를 기준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희생했기 때문에 매월 보상금은 나오고 있지만 그 보상금 갖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계 지원금을 따로 마련해서 매월 나가는 공식적인 보상금 말고 생계 지원금을 따로 항목을 둬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조사를 통해서 기초 자료가 나왔을 때 여기서 이제 생계지원금을 또 신청하면 또 심사를 해서 주겠지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생계지원금을 여러분께 지급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월부터는 이 내용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일이 하나하나 전하는 그 개별법이 아니라 통틀어서 다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부족한 부분은 제가 설명란에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래도 모른다 하면은 아래 나온 제 블로그를 들어가면 이 개정 고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이 상세하게 제가 원문을 거기다 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그 블로그 주소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또 아직 아래 설명란에는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도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확실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궁금증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께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항상 저는 여러분께 어떤 좋은 내용이나 아니면 개정안이 나오면 적시 여러분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배울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